안녕하세요. 탁구 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입니다. 오늘은 채널 이름을 변경하고 나서 처음 찍는 영상인데, 그래서 어떤 걸 설명드려야 될지 고민하다가 탁구 칠 때 우리가 포핸드랑 드라이브는 다 알고 뭐 스윙 궤적도 알고 있는데, 칠 때 저는 이 볼의 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를 알고 치는 거랑 모르고 치는 거랑 차이가 커서 나중에 무리하게 돼서 또 다칠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후핸드 스트로크는 칠 때 준비했다가 이런 모습인데, 제가 저번에 원심력이랑 구심력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좀 회사원, 뭐 군인, 선수, 쇼맨십 4개 스타일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냐면은 칠 때 볼을 군인들처럼 뭐 근력이 좋으시고 피지컬이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칠 때 이렇게 치거나, 예를 들어서 안 배우신 분들 그래서 치는데, 볼을 치고 그라브 잡아놓고 같은 방향으로 밀면은 볼은 정확성은 좋습니다. 힘은 없겠지만 정확성은 제일 좋다고 합니다. 라켓가 흔들리지 않는 조건으로 제일 좋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배우는 것들은 칠 때 이런 모습이고, 그래서 칠 때 우리가 항상 오른발 앞에 놓고 치라고 합니다. 몸 앞에 놓고 치지 않고 오른발 앞에 놓고 치라고 하는데, 그때 준비했다가 맞히는 순간에 볼은 눈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볼이 묻혔다. 그러니까 모든 볼은 묻혀서 갑니다. 그래서 묻혀서 가는데, 묻혔다가 그럼 이 큰 라켓 무게가 큰 라켓, 가벼운 볼,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에 비하면 덤프 트럭, 오토바이,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무거운 라켓이랑 가벼운 볼이 만났을 때 볼은 항상 바로 안 가고 묻혀 있다가, 그래서 찌그러진 순간 그 다음에 그 힘만큼 볼이 간다고 합니다. 이때 마친 다음에 어느 순간은 마치고 붙어 있다가 이제 나갈 때 같은 방향이라고 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하다가 볼을 멈추고, 탁구 안 배우신 분들은 이쪽으로 빠지는 힘 때문에 빠질까봐 멈춰버리면은 같은 방향이라고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탁구 기본기를 배우신 분들은 간다 마지막에 얼굴 앞으로 올라옵니다. 그럼 칠 때 굳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대로 밀어주라고 해서 볼이 이런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몸을 보지 마시고, 저는 일부러 이렇게 숙인 건데 몸 보지 마시고 라켓 이 팔 궤적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준비해서 마칠 때 좀 붙어 있다가 같은 방향 가다가 빠진다. 이거를 보여드리면, 이 볼의 궤적은 칠 때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점 맞는 곳이 네트 높이보다 위에서 치고 정점이라고 하는데, 뭐 정점보다는 그냥 네트 높이보다 내 앞에 왔을 때 친다 치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거의 수직 직선으로 직진이라고 하는데, 직진 같은 경우는 이 평라바가 아니라 딤플 러버처럼 스페톨 치는,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굳이 러버의 성질에서 설명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거의 이렇게 수직으로 갑니다.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뜬 볼을 내리 꽂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볼은 기본 평라바는 회전이 한 바퀴 돌립니다. 회전 한 바퀴 가니까 칠 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작은 포물선이라고 하겠지만 직선은 아니고, 약간의 숙이는 각도 때문에 직각이 아니고 딤플 러버처럼 약간 세우지 않고 약간 숙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이것도 약간 포물선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직선 코스처럼 딤플 러버, 평면 러버. 이게 또 뭐 엄밀히 얘기해서는, 세밀하게 얘기하면은 얘도 작은 포물선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거를 기본 포핸드 길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칠 때 드라이브, 그러니까 포핸드 말고 포핸드 드라이브 걸 때는, 그럼 포핸드는 이런 방향인데 드라이브는 차이점은 이 스윙 궤적도 있지만 이 볼의 궤적도 가는 길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스윙 궤적이 틀린 이유가,
마군스 효과라고 그 회전력을 이용하는 건데, 칠 때 정타를 치면은 회전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정타를 저희는 한 바퀴라고 얘기해서 좀 휘지만, 그러면은 정타보다는 약간 비껴치는, 그래야 회전이 걸려서 떨어뜨리는. 근데 그 포핸드랑 드라이브랑 궤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드라이브는 화칠 때는 이게 팔꿈치 높이에서 라켓을 들고 있다가 하고, 드라이브는 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뺐을 때 이걸 내린다는 것보다 빼주면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데, 이런 모습. 그래서 칠 때 볼을 정점 화칠 때보다는 약간 늦게 쳐셔서 치면은 볼이 바로 안 가고 또 묻혀집니다. 이때 포인트는, 이때 묻혀지니까 이거 라켓은 진행하는 거고, 처음 이 각도 맞을 때 이 도착을, 볼이 맞힐 때랑 볼이 지나갈 때 각이 약간 좀 숙여질 것입니다. 묻혀졌다가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이 볼은 나가는 순간에 이 볼은 포물선으로 내려가고 라켓은 그대로 올립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맞힐 때 이렇게, 맞힐 때 이렇게. 요즘에는 드라이브도 거의 정점에서 치라고, 포핸드처럼 거의 정점을 같은 높이에서 치라고 해서 좀 빨리 치는데, 그러면은 칠 때 그럼 거의 이 볼의 궤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회전이, 정타가 아니라 비껴쳐서 회전이 많이 걸려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많고, 조절할 수 있다고, 그 가는 길을 감각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그 힘으로 치는 거고, 포핸드랑 차이점이 이렇습니다. 포핸드는 이렇게 나가는 거고, 드라이브는 이렇고. 그러니까 주의할 거는, 그럼 이렇게 화칠 때랑 똑같이 생각해서 드라이브 할 때, 칠 때 이거를 숙여서 치면은 볼이 이렇게 걸리겠습니다. 아까 정점 화칠 때랑 드라이브 할 때는 이런 비슷한 각으로 나와서, 그 화칠 때는 라켓 면을 세우세요. 드라이브 할 때는 면을 굵게 맞추세요. 하면은 굳이 내가 이렇게 숙여서 치면은 각이 거의, 칠 때 각이 이런 갭이 있으니까 차이가, 라켓이랑 가는 길이 나만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거의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런 각을 생각하고 칩니다. 그래서 이 궤적을 보여드리면, 드라이브 궤적은 칠 때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회전이 많으면은 더 짧게 떨어지고, 짧게 떨어질 수 있고, 회전이 없으면은 더 길게 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조절해서, 이거는 뭐 스윙의 각도가 좀 크면은 길게 떨어지고 얇으면은 또 짧게 떨어질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예민한 동작이라서 힘 조절이라서 이거는 배제하고 그냥 같은 힘을 줬을 경우에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여드리면, 칠 때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은, 아까 포핸드 칠 때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드라이브는 맞고 나서 포물선이다. 아까 포핸드 칠 때도 약간의 포물선이다. 앞에서 보여드리면, 이거는 정점에서 치는 포핸드, 이거는 드라이브, 궤적. 그건 거의, 만약에 영상을 한번 뭐 기계로 한번 쳐보시면 거의 그 가는 길은 비슷한데, 중요한 건, 내려놓겠습니다. 중요한 건 포핸드 치는 길이랑 드라이브 치는 궤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께서는 칠 때 포핸드는 잘 치시는데, 드라이브 걸 때 같이 나갈까봐, 같이 올라갈까봐 숙여서 같이 날아있면은 이 볼은 이렇게 가지 않고 낮게 갑니다. 그러면 낮게 치면은 이 차이 때문에, 볼 가는 궤적 때문에, 가는 이런 차이 때문에 이 볼을
아무리 세게 쳐도 네트에 많이 걸리고, 또 걸리다가 또 나갈 것 같으면은 또 들면은 또 너무 들어서 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회전도 안 주고 넘겨주면은 볼이 회전이 없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 포핸드랑 드라이브 궤적은 거의 비슷하게, 내가 칠 때는 비슷한데 거울 보고 항상 연습하라고 하는 게, 거울 보면은 이런 궤적을 내가 차이점을 둬야 됩니다. 그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화는 세웠다, 포핸드는 세워서 친다, 직각보다 약간 숙여서 세워서 친다, 드라이브는 많이 묻힌다, 이렇게 쳐야 되는데, 기본 쳐서 볼이 묻혀갈 때는, 묻혀서 맞을 때는 세웠었지만 많이 묻혔지만 나갈 때는 이렇게 숙여지니까, 그 힘으로 볼이 두 바퀴 이상을 되면은 볼이 회전이 포문스런 되면서 떨어진다. 마지막 끝스윙까지 힘을 줘서, 요 순간까지 해서 우리 끝스윙까지 힘 주라는 거는, 칠 때 여기서 볼이 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붙어가는 때, 그때까지 힘을 주라는 얘기랑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힘을 빼버리면은 이때부터 놓쳐버려서 들리게 돼서 볼이 흔들려가서 볼이 회전이 안 걸리니까 볼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마지막까지 잡아주라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 칠 때는 앞으로, 얼굴 앞에, 드라이브는 얼굴 앞에보다는 밑쪽. 칠 때 나중에 볼이 빠진 경우는 몸이 작용 반작용 때문에 틀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배제하고 내 앞에, 우리가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누가 대줄 경우에 그렇게 걸 때 이런 모습으로 쳐야지, 활을 칠 때랑 걸면서 드라이브를 다시 이 앞으로 똑같이 올린다 치거나 맞을 때 여기 오더라도 얇게 숙여서 치는 각을 만들면은 힘만 들고, 또 힘이 들면 더 세게 치다 보면은 또 어깨에 다치고 뭐 허리 좀 나가고 팔꿈치 나갈 수 있습니다. 좀 다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면, 칠 때 포핸드랑 드라이브는 스윙 궤적이 좀 다르다. 그 이유는 칠 때 회전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데 다시 얘기지만, 이 볼에 가는 길은 거의 비슷하다. 포핸드는 회전 한 바퀴, 드라이브는 회전 두 바퀴 이상.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나서 치는 거랑 모르고 치면은 너무 오래 가고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원리를 알고 하는 거랑 원리를 모르고 하는 거랑은 나중에 차이는, 지금은 미세한 차이지만 뭐 한 달, 1년, 2년 되고 지나면은, 한 말초보네처럼 5년 정도 지나면은 차이가 많이 크게 나서, 뭐 잘 친다는 것도 있겠지만 다치지 않고 잘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시는 구독자분께서는 칠 때 지금 당장 이걸 보시고 집에서 거울이, 뭐 전신 거울이 있으면 좋을 앞에서 이렇게 비교해 보고, 볼은 안 보이니까 상상으로 해서 볼 가는 길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탁구장에 계신 분들은 바로 뭐 기계를 치든 뭐 파트너가 있으면 좋으니까 같이 포핸드랑 드라이브랑 비교를 연습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얘기하지만 연습을 꾸준하게 60% 이상을 하셔야지만 실력은 느는 거니까, 그래서 다치지 않는 거는 제가 가르쳐 드리고, 연습은 이렇게 해서 더 하시면 잘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